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부산 시민의 선택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였습니다. 지난해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박 후보는 재선에 성공해 오는 7월 1일부터 새로운 4년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부산 교육감 선거에선 중도보수 진영의 하윤수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더불어민주당 변성환 후보, 정의당 김영진 후보 3파전이 벌어진 부산시장 선거에선 박형준 후보가 압승을 거뒀습니다. 출구조사 결과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66.9% 득표할 것이라는 예측이 실제 투표 결과에도 고스란히 반영된 겁니다. 부산 민심의 무게추가 변화보다 안정으로 기울면서 국민의힘 박 후보는 민주당 변성환 후보를 더블 스코어 이상으로 따돌렸습니다. 박형준 당선인은 지역의 혁신을 통해 경제 발전을 이루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부산을 새로운 혁신의 도시로 만들고 부산을 또 서울에 버금가는 또 홍콩과 싱가포르에 버금가는 글로벌 허브 시티로 만들려고 하는 엄숙한 명령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부산의 교육을 책임질 수장에는 중도 보수 후보를 표방한 하윤수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민선 사상 첫 맞대결이 펼쳐진 부산 교육감 선거. 현 부산 교육감인 김석준 후보와 엎치락 뒤치락 초박빙 승부를 벌인 끝에 하윤수 후보가 승리를 거머쥔 겁니다. 부산 지역 부동층 유권자의 표심이 보수 진영 후보인 하 후보에게 향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질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더욱더 이제 공교육 정상화에 신명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파란 물결로 뒤덮였던 부산. 2022년 다시 대대적인 권력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부산은 보수 정당의 독점 구도로 재편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광역단체장에 이어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이변은 없었습니다. 선거 기간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여론조사 내용이 개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4년 만에 리턴 매치가 벌어진 부산 진구청장 선거. 지역 유권자들은 국민의힘 김영욱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지난 선거 패배 이후 지역을 누비며 절취부심해온 김 당선자. 새 정부와 부산시장과 원팀이 돼 부산 진구의 미래를 이끌겠다는 각오입니다. 저 김영욱을 성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신 모든 부산 진구민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선거는 끝났습니다. 우리 구민이 하나 되고 오직 부산 진구 발전만을 생각하는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홍순원 후보와 정치 신인 김성수 후보가 맞붙은 해운대 구청장 선거. 선거 기간 치열한 경쟁은 국민의힘 김성수 후보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정치 신인인 김 당선자는 해운대에 40년 동안 살고 있다며 30년간의 공직 생활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지역 주민과 소통을 해왔고 결국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새로운 리더십으로 해운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시작하면서 선거 준비하면서 국민들 한 분 한 분을 참 소중하게 여겼는데 그 마음 가지고 국민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국민들이 주인이 된 그런 해운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중구민들의 선택은 현 최진봉 중구청장이었습니다. 중구의회에서 3선 구의원을 지낸 최 당선자는 지난 2020년 보궐선거에서 중구청장에 당선됐습니다. 경선 과정에 반발한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됐지만 최 당선자는 일찌감치 승리를 확정했습니다. 최 당선자는 구민들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공약을 잘 지켜 성과를 내는 구청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승리는 저 최진봉의 승리가 아니라 구민 모두의 승리입니다. 저 최진봉은 선거운동을 하면서 내세운 공약들을 반드시 이행하겠으며 중구 발전의 힘찬 재도약을 위해서 불철주야 발로 뛰는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부산의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동구는
국민의힘 김진홍 후보가 이끌게 됐습니다. 동구의회를 거쳐 재선 시의원 출신인 김 당선자는 지역 곳곳을 누비며 지역 주민들과 소통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김 당선자는 북항 재개발 지역과 원도심의 상생 발전, 미 55 보급창 이전, 삼복도로 일대 주거 환경 개선 등을 공약으로 지역 주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냈습니다. 과거에는 인구가 한 20만의 원도심의 중심이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인구가 8만 9천 명으로 인구 소멸 지역이라는 아주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 구민들께서는 이러한 쇠퇴돼가는 이 원도심을 새로 살리고 부활시키는 어떤 변화에 대한 욕구가 저를 선택해 주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영도구청장 선거에는 정치 신인인 김기재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해양산업 분야 제조업을 운영해온 김 당선자는 용도 문화원 부원장, 장학회 이사 등을 맡으며 지역에서 얼굴을 알려왔습니다. 김 당선자는 선거 기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지원금 확대, 테마투어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젊은 도시 영도를 만들겠다며 유권자에게 호소했고 결국 선택을 받았습니다. 저에게 구정을 맡겨주신 영도 구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박영준 부산시장, 황보성이 국회의원님과 함께 힘있는 여당 구청장으로서 영도구를 해양문화관광산업의 중심지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금정구에서는 국민의힘 김재윤 후보가 최종 승리했습니다. 삼선 구의원 출신인 김 당선자는 새로운 도약, 다시 활기찬 금정을 공약으로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어냈습니다. 김 당선자는 6년째 중단된 금샘로 연결과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지원, 중앙대로 상습 교통체증을 해결하겠다는 각오입니다. 먼저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주신 우리 금정구민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금정구에는 침례병원의 공공화, 금샘로의 조기개통 등 해난 사업이 많습니다. 저는 이 지역 국회의원이신 백종원 국회의원과 함께 손잡고 해난 사업들을 조속히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시 활기찬 금정을 만들겠습니다. 내리 3번 무소속 후보를 선택했던 기장 군민들은 이번엔 국민의힘 정종복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현 기장 군수의 3선 제안으로 무주공산이 되면서 5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지만 여유 있는 표차로 제치고 당선을 결정했습니다. 기장군의회 3선 의원이자 의장 출신인 정 당선자는 도시철도 유치 등 만성적인 교통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지역 유권자들의 표심을 이끌었습니다. 당선의 기쁨보다는 어깨가 무겁습니다. 이 무거운 어깨를 우리 기장군의 모든 일들을 짊어지고 국민과 함께 헤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협조가 필요한 그런 마음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은 당선자들은 오는 7월 1일부터 공식 업무에 들어갑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6일 지방선거 부산 최종 투표율은 49.13%로 전국 평균 50.94%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부산시 선관위 등은 부산 전체 유권자 291만 6,832명 중 이날 마감 시간인 오후 7시 30분까지 투표를 마친 사람은 143만 3,005명으로 투표율 49.13%였습니다. 부산 16개 구군에서 남구의 투표율이 52.2%로 가장 높았고 금정구와 북구 역시 51.3%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반면 기장구는 44.7%로 부산에서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제1회 지방선거에서 부산이 66.2%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한 이후 2회 46.7%, 3회 지방선거에선 41.8% 투표율로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018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58.85% 투표율을 기록한 이후 이번 지방선거에선 다시 5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6월 1일 실시된 지방선거 투표장에서 소란이 잇따랐습니다. 지난 1일 오전 9시 30분쯤 해운대구 좌동의 한 투표소에서 지병이 있는 80대 A씨와 함께 들어가려던 B씨를 말리면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보다 앞선 오전 6시 40분쯤에는 어머니와 함께 기표소에 들어가려는 60대 C씨를 선관위 직원이 말리면서 소동이 일어났지만 출동한 경찰이 귀가 조치시켰습니다. 같은 날 오전 9시쯤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C씨가 투표소 앞에 마스크를 비치해 놓지 않았다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C씨를 설득해 집으로 귀가시켰습니다. 경찰은 투표소와 관련한 신고는 모두 16건이었지만 큰 사고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일 낮 12시쯤 남구 문현동의 한 도로 지하에 설치된 상수도관이 터졌습니다. 이 사고로 20여 미터의 물기둥이 치솟아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도로의 차량 운행을 통제했고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안전조치했습니다. 해운대구 신청사 건립 국제설계공모의 최종 당선작이 선정됐습니다. 해운대구는 지난해 신청사 건립사업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후 올해 초 공공건축심의 등 행정 절차를 거쳐 2월 28일 설계 공모에 들어갔습니다. 한미건축종합건축사 사무소와 부산건축종합건축사 사무소 공동 응모작품이 당선작으로 선정됐으며 설계작품은 구민이 주인이 되고 일상의 배경이 되는 청사, 경계 없는 문화공원을 설계 개념으로 담았다고 해운대구는 설명했습니다. 기장군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동아대병원 생명사랑 위기대응센터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정신건강 취약계층과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연계해 사례 관리와 상담을 통해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률 감소에 기여하기로 했습니다. 구직활동 중단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사회 진입을 돕는 2022 청년도전 지원 사업이 추진됩니다. 부산경제진흥원은 청년들의 취업 의지와 자신감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청년도전 지원 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 사업은 너와 나, 우리와 사회를 엮는다는 의미의 위니 캠퍼스 프로그램을 진행해 청년들에게 4주간 밀착 상담과 생활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 탐색 등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합니다. 부산경진원은 지난해 청년도전 지원 사업을 수료한 200여 명의 참여자 중 99명이 취업활동을 진행했고 그 결과 22명이 공기업과 대기업 등에 취업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의대학교가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회 주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선정으로 동의대는 연간 9억 2천만 원을 3년 동안 지원받아 공정투명한 대입전형 운영과 고교 교육과정 변화에 대비한 고교 협력활동 지원 등을 펼칠 예정입니다. 또 교과 운영과 진로 설계, 전공 설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수험생 부담 완화를 위해 모의 전형과 입시 설명회, 온오프라인 1:1 맞춤형, 대입 전형 상담 등을 실시합니다. 동의대는 교육청과 협업을 강화하고 입학사정관의 전문성 강화와 평가 내용의 신뢰성 확보로 학생부 종합전형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동물병원 유치와 함께 국내 최초 반려동물 대학을 신설한 동명대 캠퍼스에 작은 연못에 사는 거위와 오리 가족이 화제입니다. 동명대는 거위 3마리와 오리 5마리를 동명가족으로 맞아 제2주차장 아래편 작은 공원인 마지뜨락에서 키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거위와 오리를 동명가족으로 맞은 이는 이 대학 교직원 배상진 씨로 배 씨는 학교 학생과 교직원 또 지역 주민들이 오리와 거위를 보며 여유와 웃음을 갖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